기능의학 검진에 대한 거. 그쵸. 네.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내용? 첫 번째는 들어보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모발 검사라는 거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닥터지안TV의 이동환입니다. 오늘도 닥터지안의 귀염둥이. 그냥 깔끔히로 해주세요. 깔끔히. 자, 이선민 선생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이선민 선생님께서 이제 뭐 이제부터 이제 시리즈로 몇 네. 편을 준비해 주고 계신데 네. 기능의학 검진에 대한 거. 그쵸. 네.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내용? 첫 번째는 들어보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모발 검사라는 거. 아, 네네. 저희는 보통 TMA라고 부르던데요. 이게 티슈, 조직, 미네랄, M, 어널라이시스, 그러니까 분석. 네. 그러니까 티슈의 미네랄을 분석한다. 뭐 이런 의미로 보통 불리기도 하고요. 보통은 모발 검사라고도 쉽게 생각을 하시죠. 네. 그러니까 모발 속에서 미네랄들을 분석하는. 그렇죠. 중금속이다. 네.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떨 때 하시나요?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뭐 이 기능의학 검진들 대부분 모발 검사도 그렇지만 검진의 개념이라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뭐 의료보험이 된다거나 국가에서 권하는 검사가 아니라 그냥 검진의 차원에서 나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. 질병을 보는 검사는 아니죠. 그렇죠. 물론입니다. 근데 이제 원래 이 모발 검사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모발 검사라는 거는 원래 미국에서 이 문헌을 보면 미국의 우주항공국에서 네. 저기 달나라로 우주인을 보낼 때 이 미네랄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나 뭐 중금속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걸로 쓰여져 있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이제 우주를 갔다가 오면 이제 머리카락을 저기 잘라가지고 뭐 변화가 있나 이런 걸 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,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이 좀 쌓이면서 공통적인 미네랄의 비율이나 패턴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한 분들의 통계에 의해서 생겨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중금속을 보는 거예요. 네. 중금속을 보는 데 있어서 모발 검사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혈액 검사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, 혈액에 있는 중금속은 우리가 몸에서 제거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화가 좀 있다고 봐야죠. 계속 네. 변화가 있는 반면에 모발 같은 조직에는 그 과정이 담기게 돼 있거든요. 아. 버려지는 과정, 이런 과정이 담기기 때문에 사실은 흔적을 보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중금속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데는 사실 굉장히 정확한 검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. 네. 다만 이제 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미네랄, 중금속이 아닌 미네랄도 보게 되는데요. 이 네. 미네랄의 비율을 보통 보죠. 그래서 이 미네랄의 비율을 봤더니 특정 기능들에 대한 어떤 그림자처럼 그 사람의 기능성을 조금 볼 수 있다는 거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일단 중금속도 확인하고, 그렇죠. 미네랄 패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체 패턴을 보게 되죠. 네. 요걸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렇죠. 거군요. 대표적으로는 뭐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, 특징적으로는 이제 그 대사 속도라는 거를 보게 되는데요. 뭐 저희가 뭐 의사들이 체질의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. 저는 잘 체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, 보통 보면요 좀 이렇게 급하고 빠르신 분들이 있고요, 좀 느긋하고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뭐라고 경험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분리가 됐냐면, 이 느린 대사형의 분들은요 추위 잘 타고요, 혈압 좀 낮으신 편이고요, 잘 어지럽고요, 소화 안 되고요, 팔다리 저리고요, 항상 에너지가 조금 약하세요. 섬세하고. 그 대신 이분들은,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.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, 이분들은 굉장히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요? 왜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왜 골골백세라는 얘기들을 하셨잖아요. 네. 항상 몸이 좀 불편하신데 잘 이겨내시고, 또 병원도 자주 방문하시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인 것 같고요. 반대로 이제 빠른 대사형의 분들은 좀 배도 나오시고 체격도 좀 크시고 혈압도 높고 좀 울그락불그락하고 좀 추진력도 세고,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병원에 절대 안 오시죠. 누구한테 끌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. 이런 분들은 이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죠. 이런 에너지 패턴들을 조금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부신 기능이나 뭐 갑상선 기능처럼, 갑상선 기능 피 검사로 보는 거랑 다른 거고요. 성향,
흐름 정도를 그림자처럼 파악할 수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그림을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. 그래서 아, 이분은 이런 성향의 분이겠구나.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운동도 어떤 운동이 좀 좋을지 이런 것들을 물론 문진과 반드시 매칭합니다.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. 네. 어쨌든 잘 활용하고 계시군요. 그렇죠. 네, 모바일 미네랄 검사. 네, 네, 네. 한번 기능의학적 검사 중에서 진단 방법이죠. 네. 기능의학적인 검진에서 한번 또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 검사인 것 같습니다. 네. 주의하실 거는요. 네. 이 모발이 보통 이 목음부터 한 3cm 정도를 후두부에서 여러 군데서 자르게 되거든요. 네. 자르게 되는데 이제 그 염색을 하시거나 펌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일정 기간은 지나야 됩니다.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뭐 8주까지도 얘기하는데 요새는 워싱이라고 씻어내는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한 달 정도, 한 달.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염색이나 다음에. 펌 하신 다음에 하는 게 좋고요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게 무슨 뭐 공복이 필요하거나 이런 검진은 아니기 때문에 네.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기능의학 검진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모발 미네랄 검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어렵긴 해요, 약간 내용이. 그쵸, 맞아요. 어렵긴 어려워요. 하지만 그래도 어려워요. 또 이런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다음에도 계속해서 또 검진 몇 가지 설명해 주시기로. 그러니까 머리카락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네, 아주 재밌는 검사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닥터제한TV의 이동환, 이선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